송아, 송생과 송쌤입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송아로 인사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에 있는 물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쪽으로 무언가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둥둥 물체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있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무겁다랑 가볍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을 가볍게 먹어야지. 약속을 못 지켜서 마음이 무거워. 찜있게 무거운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과하게 무거움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지랑 약속을 못 지켜서 마음이 무거운 것은 기분에 따른 느낌일 뿐입니다. 찜있게 무겁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짐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몸이 짓눌림을 느끼기 때문에 무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와 같은 뜻으로 이야기한 학생이 왜 은수인지 같이 배우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게가 중력이라는 크기를 안다. 중력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바로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force라고 하고요. 힘의 앞글자를 타서 F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고 저랑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선수가 앞으로 나아갈 때 무거운 물체를 들 때는 다 힘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분필이 있습니다. 멈춰있던 분필을 움직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필을 공중에서 놓았을 때 분필은 공중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데 이것이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 비가 아래로 내리는 경우 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구에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영어로 표현하면 gra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화 gravity도 보셔서 많이 알고 있을 단어일 텐데요. 앞에 G자를 따서 중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게 되고요. 지표면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물체에도 모두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던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는 질량이 큰 물체를 뜻하고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집니다. 단위는 힘의 단위와 똑같이 과학자 뉴턴의 이름을 따서 N이라고 표시하고요.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클수록 그 물체의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여기 IU랑 강호동이 있습니다. IU는 강호동에 비해 물체의 고유한 양인 질량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작게 작용하고 IU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덜 나갑니다. 하지만 강호동의 경우 질량이 크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고 그 물체의 무게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중력에 의한 현상은 짐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느끼는 경우, 사과와 같은 과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휴대폰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모두 중력 때문입니다. 고드름이 아래로 자라거나 실에 매달린 추가 아래로 향하는 경우 모두 중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위에 있는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덩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운석이 지구로 떨어져서 이렇게 운석 구덩이가 생긴 이유도 중력 때문이고요. 폭포에서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또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다이버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 또한 그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을 둥근 형태인 지구 전체에 적용하면 중력은 어느 곳을 향하여 작용할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공을 놓는다면은 공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이 한국 친구 말처럼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모르겠어요.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다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외국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힘을 우리가 화살표로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 방향을 향하게끔 그리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다음은 여러 장소에서 사진기 각도를 달리하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마다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작용점에서 시작하는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음악이 나오는 동안 화살표를 그려 보시고요. 이 노란 점을 작용점으로 생각해서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한 30초 정도 주고요. 여러분께서 이유도 한번 개별적으로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하나 확인해 볼 텐데,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나요? 그렇죠. 위쪽으로 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진이 뒤집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보이를 하는데, 역시 머리카락이 왼쪽으로 내려가 있고 옷이 왼쪽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했을 때 화살표는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바다의 모양을 생각하거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는 바닥의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면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전에 다른 이유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력의 방향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지구 모양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반대 방향으로도 분명히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스카이다이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비보잉을 할 때도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철봉이 매달려도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지구는 완벽하게 둥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면은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살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딱 그 힘의 방향이 지구 중심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집 방향이라는 것은 줄을 실에 매달아 늘어뜨렸을 때 실이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정추자석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요, 그 건물의 수평을 맞출 때 많이 이 추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추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우리는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중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크기를 뭐라고 하죠? 중력의 크기래요. 중력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게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우리는 단위를 뉴턴을 사용한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의 중력 방향은 어디를 향한다? 그렇죠.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연직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지구상의 물체는 지구를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아니죠. 지구 중심적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무게랑 질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게라는 것은 중력의 크기라는 걸 알겠는데, 질량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각 행성마다 무게랑 질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송쌤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송바!